아니 선생님, 요즘 누가 유 써요? 주 사이로 놀아야죠. 이렇게 말도 다 준비했는데 말은 잡는 맛이 있어야죠. 선생님,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동의보감에 걔 허허허 뭐시기더라? 선생님, 이 사람 필즈상을 탄 허준이 교수잖아요. 허준이 교수도 변형윷놀이로 창의성을 길렀다고요? 지금부터 변형주사위 윷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존의 주사위 윷놀이를 변형하여 입체도형 윷말을 사칙연산으로 움직이는 윷말이 볼로케를 개발한 기화연, 정은숙, 장아름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새로운 주사위 윷놀이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변형 주사위 윷놀이가 확률 개념을 학습하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과 긍정적인 수학 태도를 기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연구의 확률적 의사결정이라는 핵심을 유지하면서 도형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연구를 확장하였습니다. 레크레이션 수학을 수강한 학부생들이 떠올린 아이디어에 What if, what if not?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최대값 만들기 윷놀이가 있다면 최대값이 아니라 우리 팀이 필요한 수를 만드는 건 어떨까? 비밀연산 선택 게임이 있다면 이 요소는 재미있으면서도 전략을 세워야겠다. 이 요소를 어디에 적용해 볼까? 이동 숫자가 증가할 때 최대값 제한으로 게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다. 우리 게임에 맞는 제한은 뭘까? 또 제한하는 과정에서도 연산을 연습하도록 할 수 있을까? 주사위 판을 입체 구조로 만들 수 있다면 말에도 이를 적용해보면 어떨까? 계속 질문하며 다른 아이디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완주 순서대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찍 들어온 순서대로 점수를 안 준다면 학생들의 전략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무블럭 쌓기가 승리 조건이라면 승리 조건이 아니라 미션이라면 어떨까? 여기에 우리가 배운 소마큐브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저희의 윷말이 볼로케가 탄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완성한 윷말이 볼로케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판 오른쪽 아래에는 파란색 시작칸, 그 위에는 초록색 로또 칸이 있습니다. 로또 칸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판은 8 곱하기 8의 정사각형 크기이고 각 칸 사이는 1입니다. 가장 외곽에 A, B, C 칸과 중앙의 D 칸은 미션 칸입니다. 유판을 8 곱하기 8 크기로 확대한다면 단순한 운게임이 아니라 전략게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동거리를 분석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경험하고 윷놀이 안에서 규칙성과 대칭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유판은 외곽으로 이동할 시 혹은 내부 지름길 포함하여 이동할 시에 따라 16칸, 24칸, 32칸으로 다양하게 설계 가능합니다. 해당 유판에서 저희가 정한 규칙으로 이동할 시 평균 이동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규칙 1번, 숫자 주사위 4개를 굴린 후 2개를 선택해 사칙 연산식 1개를 만든다. 2번, 연산 결과가 1과 18 사이의 자연수라면 그대로 이동한다. 3번, 연산 결과가 19 이상의 자연수라면 각 자리에 수의 곱으로 이동한다. 합의 경우 평균 약 7, 차의 경우 평균 약 1.94, 곱의 경우 18 제한 적용 시 평균 약 7.6, 나눗셈의 경우 차의 경우에서와 같이 자연수 제한 적용 시 평균 약 1.67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작은 이동이 필요할 때는 차나 나눗셈, 중거리 이동은 합, 장거리 이동은 곱을 주로 선택할 것입니다. 완주 경로나 말의 수, 지름길, 미션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한 판에 15에서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20분 시간 제한을 두고 점수제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A, B, C, D칸에서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성공하면 지름길이나 기존 루트 중 선택 이동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상대팀이 다음 이동 방향을 선택하여 줍니다. 미션 A, B, C는 소마큐브 만들기입니다. 강의 시간에 했던 것과 다르게 주사위에서 나오는 색을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30초 안에 정육면체를 만들면 성공입니다. 실행 영상입니다. 주사위에서 흰색과 주황색이 나왔네요. 그러면 흰색과 주황색의 퍼즐을 빼고 나머지 7조각으로 정육면체를 만들겠습니다. 초록색하고 파란색을 이용해서 소파를 만들고 앞에 TV를 만듭니다. 그리고 빨간색 오리는 파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초록색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오리는 빨간색 오리 옆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3층에 얹어 놓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착 검정색을 올려놓습니다. 정육면체 완성입니다. 성공! 미션 D는 매직 믹서의 주사위 버전으로 주사위 4개를 굴려서 상대팀이 고르는 주사위에 적힌 수를 나머지 3개의 주사위를 활용하여 30초 안에 만들면 성공입니다. 또 이동 경로에 따라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전통 윷놀이에서는 돌아가기보다는 지름길을 활용하여 빨리 말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갔을 때 베네핏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은 달라질까요? 실제 게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임 규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정육면체 주사위 4개, 윷놀이판, 500원 동전, 소마큐브 준비물, 시간 확인용 초시계 혹은 태블릿, 그리고 말 16개입니다. 밑면이 원인 팀과 밑면이 다각형인 팀으로 나뉘어 기둥 4개, 뿔 4개를 가집니다. 밑면에는 1, 10, 100, 1000의 수가 적혀 있고 이 게임에서 밑면은 바닥에 닿는 면 하나로 제한합니다. 변형 규칙에서는 1을 바꾸어 학습 요소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규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은 상대편이 밑면수를 모른 채로 기둥 2개, 뿔 2개, 총 4개로 정합니다. 게임 중에 말의 수를 공개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서를 정할 때는 팀원들 모두 주사위를 던져 바닥면을 보지 않고 바닥면 수의 합이 높은 팀이 성공을 할지 후공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이 동일하면 동전 앞면이 나온 팀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모든 팀이 제일 첫 번째 칸에 말을 두고 게임을 시작하고 그런 다음 백도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로또 칸, 즉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로또 칸에 말을 놓고 게임을 시작하고 같은 숫자 3개, 즉 트리플이 나오게 되면 뒤로 한 칸 움직여서 바로 도착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제한사항은 첫 번째로 로또 말은 없거나 잡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트리플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출발 후 만약 죽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마지막 말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패그 퍼즐 이동 방식을 연기하였습니다. 주사위 4개를 동시에 던져서 2개를 선택해 사칙연산으로 원하는 수를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차례에 움직이려는 말 앞에 상대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점프해서 이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말의 개수와 상관없이 점프는 단 한 칸만 할 수 있습니다. 승리 조건은 20분의 시간 제한을 두거나 또는 한 팀의 말 4개가 모두 도착점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때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낸 팀이 승리하고 들어오는 등수대로 차등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어서 들어오는 경우는 N등,
n+1 등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1등과 꼴등은 30점을 획득하고 나머지 말들은 모두 2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동 경로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 동선을 따라 그린 도형의 비율의 합이 큰 팀에게 15점을 주게 됩니다. 만약 같으면 추가 점수는 따로 없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정사각형을 1로 보고 그 다음 그의 넓이의 반인 직각삼각형은 2분의 1, 그 다음 그의 또 반인 이등변 삼각형은 4분의 1로 우리가 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 미션 칸에서 소마 큐브를 성공하게 되면 추가 점수로 3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말 관련 세부 규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에서 바닥에 닿는 면에만 수를 표기하고 그 수는 1, 10, 100, 1000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릿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를 선정하였고 이것은 비비례 모델입니다. 또한 하노이탑 요소를 연계하여 작은 것이 큰 것 위로 갈 수 없다라는 기본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팀을 없는 경우에 먼저 설명드리면 크게 도형과 수의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형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말이 원기둥 또는 각기둥일 때만 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 형태는 뾰족함으로 없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의 측면에서는 아래에 있는 말이 위에 업을 말의 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업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말의 수가 위에 업을 말의 수보다 크게 되면 그것은 업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말의 수랑 위에 업을 말의 수가 동일할 경우, 같을 경우는 동전 던지기를 통해 결정합니다. 업으려고 하는 팀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업기가 만약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경우는 뒤로 한 칸 이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상대팀 말을 잡을 경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의 측면에서는 아래에 있는 말이 원뿔 혹은 각뿔일 때는 잡기가 불가능합니다. 뿔 형태는 이제 뾰족해서 공격당한다라는 원리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단 뿔과 뿔끼리는 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의 측면에서는 아래에 있는 말의 수가 위에 잡을 말의 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잡기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말의 수가 위에 잡을 말의 수보다 클 경우에는 잡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말의 수랑 위에 있는 말의 수가 동일할 경우는 동전 던지기를 통해 결정합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 팀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것 또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잡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뒤로 한 칸 이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기타를 보게 되면 업기 혹은 잡기를 위해서 밑면의 수를 공개한 말은 같은 종류의 입체 도형으로 교체를 허용합니다. 그 다음 게임 중에 교체 횟수 제한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없습니다. 그리고 업은 말은 교체가 불가능하고 업기 혹은 잡기 직전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관련 규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위는 1부터 6이 써져 있는 기본 주사위 4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동 규칙은 주사위 4개를 굴린 다음 나온 수 중 2개를 선택해서 서칭 연산 중 하나로 연산식을 만듭니다. 단 결과가 자연수일 때만 이동값으로 인정하고 소수나 분수로 나올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산 결과가 1 이상 18 이하이면 그 값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18 초과일 경우엔 결과값의 각 자리의 숫자를 곱한 값을 이동값으로 합니다. 즉 예를 들어 19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9 해서 9칸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결과값을 0으로 만들게 되면 이동하지 않고 한 번 더 주사위를 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보너스 규칙에는 연속수가 3개 이상, 즉 1, 2, 3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주사위 한 번 더 던질 수 있고 그 다음 같은 수 3개 나왔을 때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백도, 즉 로또 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수 4개가 나오게 되면 그냥 게임 끝, 한판 승으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연속수 3개 이상 나올 확률은 27.78%, 같은 수 3개가 나올 확률은 9.72%, 즉 10%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같은 수 4개는 0.463%로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규칙을 설정하였습니다. 게임을 진행할 때 기록하는 기록지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의 모양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말의 밑면의 수 기록하고 들어온 순서 기록해서 순서에 따른 점수를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점수를 기록하고 이동 비율 경로도 계산합니다. 그 이동 경로의 추가 점수는 15점인지 0점인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소마 큐브를 미션 칸에서 완성했는지에 대해서 추가 점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변형 규칙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택하여서 변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밑면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규칙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원기둥처럼 8로 설정을 해놓았을 때 윗면에 1이 보이면 밑면은 자동으로 7인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래 규칙은 바닥에 닿는 면에만 수를 작성해서 모르는 것, 밑면의 바닥면의 수를 모르는 것으로 설정을 했다면 이런 규칙을 적용해서 윗면의 수를 보고 밑면의 수를 예측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동 경로 넓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비율로 계산했다면 한 변을 8로 두고 8 곱하기 8 해서 정사각형일 때는 64점, 직각삼각형일 때는 그의 절반인 32점, 그 다음 그의 또 절반인 이등변 삼각형은 16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년별로 수업 내용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개도를 그려서 말을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도 할 수 있고 미션 칸에는 각 학년별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필요한 연산 또는 도형, 자료화 가능성 등 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산 주사위를 추가로 사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서칭 연산을 원하는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 주사위에 있는 기호를 이용하여 서칭 연산을 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수학적 근거, 즉 디지털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측면으로 보았고 첫 번째, 지식과 이해 측면에 있어서는 수학적 거리 개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의 이동을 상하좌우로만 제한하여서 이동하게 하는 구조는 학생들이 나중에 중학교의 좌표 평면에서의 거리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기능과 활동 측면에서는 말판의 A부터 D까지의 미션 칸, 그리고 지름길로 갈지 안 갈지의 선택 유무를 고려하여 학생은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결과를 비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턴마다 연산을 뭘로 할지 선택하고 이동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전략은 어떻게 해야 높은 점수를 얻을지에 대한 이 일련의 과정은 수학적 실험과 검증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학적 사고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연산을 선택하고 이동값을 결정하고 그 경로의 변화를 보고 그리고 승률의 변화를 생각하는 이 과정은 하나의 수학적 모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단 경로와 어떻게 하면 보상을 극대화할지, 어떻게 하면 위험을 최소화할지 등의 이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최적화 문제를 사고하게 됩니다. 네 번째, 태도와 의지의 측면에서는 게임형 수학 수업으로 학습 몰입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산 선택, 미션 칸, 지름길 등에서 내가 선택한 전략이 성공했다라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과 긍정적인 부분이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 학습 지도의 측면에서는 수학 수업이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도형, 자료화 가능성, 연산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여기 수학 윷놀이판에 녹여 넣음으로써 여러 가지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즈상을 딴 허준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윷놀이를 변형해가지고 게임을 하여서 창의성을 높이고 수학적 실력과 수학적 사고력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사위 윷놀이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용 방안 부분을 보게 되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보드게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수업과 연계해서 수업 놀이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분 시간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중간 놀이 시간에 교실 놀이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성취 기준과 각각의 교육적 의의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각 학년별로 수학 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네, 참고 문헌과 다음의 콘텐츠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